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영자라고 합니다. 올해 76이에요. 저 지금도 믿기지가 않아요.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아니 큰일이 난 이야기예요. 그날이 정확히 4월 15일이었어요. 봄비가 주적주적 내리는 오후였죠. 저는 반찬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30년을 해온 가게예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 가고 반찬 만들고 손님 맞이하고.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어요. 그 돈으로 아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주들 용돈도 주고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여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며느리였어요. 박지영이라고, 제 며느리요. 어머님, 급한 일이 생겼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죠.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애들 다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애들은 괜찮아요. 근데 어머님. 며느리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지영아,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 어머님, 민준이가 미국 교환학생 합격했어요. 진짜? 우리 민준이가? 민준이는 제 첫째 손주예요.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죠. 공부를 참 열심히 해요.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기특했어요. 네, 어머님. 그게 명문대 부설 프로그램이래요. 1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면 대학 입시에 엄청 유리하대요. 그거 정말 좋은 기회네. 우리 민준이가 그렇게 똑똑한 줄 알았어. 근데 어머님, 문제가 생겼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더 떨렸어요. 무슨 문제? 출국이 이번 주예요. 너무 급하게 결정됐어요. 다른 학생이 포기해서 민준이한테 기회가 온 건데. 그래? 그럼 좋은 거 아니야? 문제는 돈이에요, 어머님. 돈? 생활비가 필요한데. 5천만 원이요. 5천만 원. 그 숫자를 들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 통장에 딱 그만큼 있었거든요. 반찬가게 30년 해서 모은 전부였어요. 하루하루 아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요. 5천만 원이나? 네. 저희가 은행 대출 받으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성훈 오빠 신용점수가 낮아서. 아들 이름이 성훈이에요. 이성훈. 제 외아들이죠. 그래서 어쩌려고? 어머님. 어머님만 믿어요. 며느리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1년만 빌려주세요. 꼭 갚을게요. 민준이 대학 가면 장학금도 받을 수 있을 거고. 제발요, 어머님. 이 기회 놓치면 민준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평생 후회.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저도 평생 후회하며 산 게 있거든요. 젊을 때 공부 더 할 걸, 남편한테 더 잘해줄 걸. 손주만큼은 그런 후회 없이 살았으면 좋겠었어요. 알았어. 내일 은행 가서 찾아줄게. 어머님. 정말요? 정말 감사합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어요. 아까 우는 목소리는 어디 가고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상했던 거예요. 고맙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은 정말 최고세요. 민준이가 나중에 크게 성공하면 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그래, 우리 민준이 잘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럼 내일 어머님이 계좌로 보내주시면 돼요. 제 계좌번호 문자로 보낼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5천만 원. 큰 돈이에요. 하지만 손주 교육이잖아요. 망설일 게 뭐 있겠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5천만 원을 보내면 통장이 텅텅 비는 거예요. 한 푼도 안 남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아직 건강하고 가게도 있고 혼자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에 갔어요. 은행은 9시에 문을 여는데 저는 8시 반부터 밖에서 기다렸어요. 첫 손님이었죠. 어서 오세요. 창구 직원이 밝게 인사했어요. 5천만 원 송금하려고요. 5천만 원이요? 어디로 보내실 건데요? 손주요. 미국 유학 간다고 해서요. 직원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어르신, 혹시 보이스피싱 아니세요? 아니에요.
제 손주라니까요. 며느리가 어제 전화했어요.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요즘 가족 사칭 사기가 많아서요. 괜찮아요. 우리 며느리 맞아요. 저는 조금 짜증이 났어요. 내 돈을 내가 보내는데 왜 이렇게 확인을 많이 하는지. 어르신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5천만 원이면 큰 돈인데. 괜찮아요. 빨리 보내주세요. 결국 직원은 송금을 해줬어요. 며느리가 보낸 계좌로요. 제 통장 잔액이 500만 원에서 0원으로 바뀌는 걸 봤어요. 화면에 큰 숫자로 0이 떴어요.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손주 생각하면 괜찮았어요. 은행을 나오는데 며느리한테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입금 확인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이가 나중에 꼭 은혜 갚을게요. 사랑합니다, 어머님. 하트까지 보냈더라고요. 며느리가 저한테 하트를 보낸 건 결혼 초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가게 문을 열었어요. 평소처럼 반찬을 만들고 손님을 맞이했어요. 그날따라 기분이 좋았어요. 손주가 미국 간다는 게 자랑스러웠거든요. 사장님, 오늘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단골 할머니가 말했어요. 네, 손주가 미국 유학 가요. 어머, 대단하네요. 부럽다. 그죠? 우리 민준이가 똑똑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감사합니다. 뭐가? 민준이 도와주셔서요. 민준이가 무사히 출국했어요. 그래? 잘 됐네. 연락은 자주 하니? 네, 매일 카톡해요. 적응 잘하고 있대요. 근데 이상했어요. 아들 목소리가 너무 가벼운 거예요. 손주 미국 보낸 아빠 같지가 않았어요. 좀 더 진지하거나 걱정되거나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목소리였어요. 성훈아, 근데 출국할 때 왜 엄마한테는 연락 안 했어? 공항에 배웅 가고 싶었는데. 아, 그게 새벽 비행기였어요. 너무 이른 시간이라 엄마 깨우기 싫었어요. 그래도 엄마가 돈까지 보탰는데 다음에 돌아오면 엄마 모시고 밥 먹으러 갈게요. 끊을게요, 엄마. 회사 일 바빠서. 또 전화가 끊겼어요. 뭔가 찝찝했어요. 하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지 싶었거든요. 2주가 지났어요. 민준이한테 직접 연락해보고 싶었어요. 카톡을 보냈죠. 민준아, 할매야. 미국 잘 도착했니? 답장이 왔어요. 네, 할머니. 잘 지내요. 걱정 마세요. 근데 이상했어요. 우리 민준이는 저한테 할머니라고 안 해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항상 할매라고 불렀거든요. 민준아, 너 언제 할머니라고 불렀어? 할매지. 답장이 안 왔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밤이 됐는데도 답장이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답장이 왔어요. 아, 맞다, 할매 키읔키읔 미국 와서 영어 쓰다 보니까 헷갈렸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우리 민준이는 키읔키읔을 잘 안 써요. 그리고 문장 끝에 물결표도 안 쓰고요. 민준이는 문자도 정확하게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민준아, 공부 열심히 해. 할매가 응원할게. 넵. 고마워요, 할매. 넵이라고요? 민준이는 네라고 쓰지 넵이라고 안 써요. 점점 이상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장 보러 마트에 갔는데 아들 친구를 만났어요. 김 사장이라고 아들이랑 대학 동창이에요. 아이고, 영자씨. 오랜만이에요. 그래요, 김 사장님. 건강하시죠? 네네. 근데 성훈이 요즘 어때요? 통 연락이 없어서. 잘 있죠. 요즘 바쁜가 봐요. 그렇구나. 근데 민준이는 요즘 뭐해요? 고2 됐죠? 네. 근데 민준이 지금 미국에 있어요. 교환학생 갔어요. 김 사장 얼굴이 이상해졌어요.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지고. 네? 민준이가요? 네. 한 달 전에 갔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요. 1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한대요. 김 사장이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영자 씨,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저 지난주에 민준이 봤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뭐라고요? 학원에서 봤어요. 분명 민준이었어요. 자습실에서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럴 리가. 민준이는 미국에 있는데. 영자 씨, 제가 확실히 봤어요. 민준이 맞았어요. 인사도 했는데 민준이가 김 사장님 안녕하세요 했어요. 언제요? 정확히 언제 봤어요? 지난주 수요일이요. 제가 조카 데리러 학원 갔다가 봤어요. 지난주 수요일이면 민준이가 미국 간 지 3주 됐을 때예요. 어떻게 미국에 있는 애가 학원에 있어요? 김 사장님, 혹시 다른 애랑 헷갈리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민준이 맞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온 애인데 헷갈릴 리가 없죠. 저는 마트 카트를 그냥 두고 집으로 달려갔어요. 숨이 차서 헐떡거렸어요. 76 나이에 뛰니까 다리가 후들후들했죠. 집에 도착해서 바로 민준이한테 전화했어요. 뚜루루루. 안 받았어요. 다시 걸었어요. 뚜루루루. 또 안 받았어요. 문자를 보냈어요. 민준아, 할매야. 전화 좀 받아봐. 급해. 답장이 왔어요. 1시간 뒤에요. 할매 미안해요. 지금 수업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수업이라고요? 지금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인데 미국은 밤이잖아요. 무슨 수업을 밤에 해요? 저는 컴퓨터를 켰어요. 인터넷으로 미국 시간을 검색했어요. 지금 미국 동부는 새벽 2시였어요. 새벽 2시에 무슨 수업이에요?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뭔가 잘못됐어요. 뭔가 이상해요. 저는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왜요? 성훈아, 민준이 진짜 미국에 있어? 네? 당연하죠. 왜요? 김 사장이 지난주에 민준이 봤대.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학원에서 봤대. 자습실에서 공부하고 있었대. 엄마, 김 사장이 잘못 본 거예요. 민준이랑 비슷하게 생긴 애 있잖아요. 아니래. 인사도 했대. 민준이가 김 사장님 안녕하세요 했대. 아들이 말이 없었어요. 성훈아, 대답해봐. 민준이 어디 있어? 엄마, 나중에 얘기해요. 지금 회사에서 일 중이라. 지금 당장 대답 못해? 내 아들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엄마. 아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제발 그만해요. 민준이 잘 있어요. 어디에? 미국에.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 아니에요. 아들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뭔가 크게 잘못됐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준이가 다니는 학원으로 갔어요. 우리 학원이라고 동네에서 제일 큰 학원이에요. 학원 입구에 들어서니까 데스크에 젊은 여자 선생님이 앉아 있었어요. 어머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 이민준 학생 할머니인데요. 아, 민준이 할머니세요? 민준이 착하고 공부도 잘하죠. 선생님, 혹시 민준이 요즘 안 나와요? 선생님이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네? 민준이요? 어제도 왔는데요. 네? 지금도 있어요. 자습실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어요. 어디 있어요? 3층 자습실이요. 제가 안내해 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갈게요. 저는 계단을 올라갔어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3층에 도착했어요. 자습실 문에 조용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문을 살짝 열었어요. 자습실 안에는 학생들이 20명쯤 앉아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봤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수학 문제집을 풀고 있는 우리 민준이를. 교복을 입고 안경을 쓰고 연필을 들고. 민준아. 제 입에서 소리가 새어 나왔어요. 민준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저를 봤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할매? 민준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른 학생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할매, 왜 여기 왔어?
민준이가 당황한 얼굴로 저한테 다가왔어요. 너 미국 안 갔어? 미국? 무슨 소리예요? 너 아빠가 너 미국 교환학생 간다고 했어. 네? 저 미국 안 가는데요. 할매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이가 진짜로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장학금은? 5천만 원 보냈는데. 무슨 장학금이요? 5천만 원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할매 괜찮아요. 민준이가 저를 부축했어요. 다른 학생들이 놀라서 쳐다봤어요. 선생님, 여기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선생님들이 달려왔어요. 저를 의자에 앉혔어요. 물을 가져다 줬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물을 마시며 정신을 차렸어요. 민준아. 네, 할매. 너 정말 미국 안 갔어? 네. 저 계속 여기 있었어요. 매일 학교 가고 학원 오고.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아들이 거짓말했어요. 며느리가 거짓말했어요. 5천만 원. 제 평생 모은 돈. 다 사기였어요. 저는 울기 시작했어요. 자습실 한가운데서 소리 내어 울었어요. 할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민준이가 제 등을 쓰다듬었어요. 할매가 바보였어. 할매 무슨 소리예요? 저는 민준이한테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며느리한테서 온 전화 5천만 원, 미국 유학 이야기. 민준이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할매, 저 그런 거 몰라요. 엄마 아빠가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정말? 정말이에요. 저 미국 가고 싶지도 않아요. 친구들이랑 여기서 공부하고 싶어요. 민준이도 울기 시작했어요. 할매 미안해요. 제 이름으로 그런 일이. 아니야 민준아. 너 잘못 없어. 할매가 제대로 확인 안 한 거야. 저는 학원을 나왔어요. 민준이가 따라 나왔어요. 할매 집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괜찮아. 할매 혼자 갈 수 있어. 아니에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민준이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우리는 천천히 걸었어요. 할매 5천만 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모르겠다. 할매 경찰에 신고해요. 경찰에? 네. 이건 사기잖아요. 하지만 내 아빠고 내 엄마인데. 그래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할매 평생 모은 돈을 이렇게 뺏어가면 안 돼요. 민준이가 화가 나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민준이한테 물었어요. 민준아, 엄마 아빠 요즘 어때? 이상해요. 뭐가? 엄마가 요즘 매일 쇼핑해요. 명품 가방 사고 옷 사고. 아빠는 말리는데 엄마가 안 들어요. 명품? 네. 어제도 백화점에서 몇백만 원짜리 가방 샀어요. 제가 엄마 그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했더니 엄마가 너는 신경 꺼라고 했어요. 제 돈으로 명품을 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엄마 얼굴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얼굴이? 네. 뭔가 더 젊어 보여요. 주름도 없어지고. 혹시 성형수술 한 건 아닌가? 성형수술. 며느리가 제 돈으로 성형수술을 했다고요? 민준아 고마워. 이제 들어가 봐. 공부해야지. 할매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할매가 알아서 할게. 민준이가 돌아간 뒤 저는 곧바로 은행으로 갔어요. 제가 보낸 5천만 원 어디로 간 건지 확인할 수 있나요? 어르신 계좌 추적은 본인 확인이 필요한데요. 제 돈이에요. 제가 보낸 돈이고요. 직원이 제 신분증을 확인하고 컴퓨터를 봤어요. 어르신 박지영 씨 계좌로 갔네요. 박지영이요? 네. 어르신 며느리분 아니세요? 며느리 계좌. 그 돈이 지금 어디 있나요? 잠시만요. 직원이 한참을 컴퓨터를 봤어요. 어르신. 이미 다 출금됐네요. 다요? 네. 입금되고 이틀 만에 전부 출금됐어요. 2천만 원은 현금으로, 3천만 원은 다른 계좌로 이체됐고요. 다른 계좌요? 어디로요? 이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개인정보라서. 제발요. 제 돈이에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이라고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상사분께 여쭤볼게요. 10분쯤 지나서 지점장이 나왔어요. 어르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지점장실로 들어갔어요. 지점장이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어요. 어르신, 3천만 원은 여기로 갔네요. 온라인 카지노 입금이라고 나와요. 카지노요? 네. 도박 사이트예요. 며느리가 도박을 했다고요? 그리고 2천만 원 현금 출금은? 어르신, 혹시 며느리분이 최근에 성형수술 하셨나요? 모르겠어요. 근데 손주가 그런 것 같다고 했어요. 아마 그쪽에 쓴 것 같네요. 성형외과 카드 결제 내역이 있거든요. 제 돈으로 도박하고 성형수술했어요. 어르신, 이거 사기일 수 있어요.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가족인데 신고할 수 있나요? 가족이어도 사기는 사기예요. 특히 용도를 속였으니까요. 지점장이 명함을 줬어요. 여기 제 명함이에요. 경찰에 신고하시면 저희가 증빙자료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다리가 후들후들했어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있었어요. 어떡하지? 어떻게? 5천만 원이 없어요. 제 통장이 텅 비었어요. 가게 월세를 내야 하는데 생활비도 써야 하는데. 그때 옆에 할머니가 앉았어요. 아이고, 영자 씨 아니세요? 동네 노인정에서 보던 이순덕 할머니였어요. 아, 순덕 씨. 왜 그래요? 얼굴이 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뭔가 있어요. 말해봐요.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소리 내어 울었어요. 영자 씨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순덕 씨. 저 사기당했어요. 사기? 누구한테? 며느리한테요. 5천만 원. 이순덕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뭐라고요? 며느리가요? 저는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미국 유학 거짓말 5천만 원, 도박, 성형수술. 이순덕 할머니가 화를 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확인도 안 하고. 아니에요. 영자 씨 잘못 없어요. 며느리가 나쁜 거지. 그래도 영자 씨 경찰 가요. 지금 당장. 하지만 가족인데. 가족이면 뭐해요? 이건 범죄예요. 같이 가요. 내가 같이 갈게요. 이순덕 할머니가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우리는 경찰서로 갔어요. 처음 가보는 곳이었어요. 평생 법 어기고 산 적 없는데 76에 경찰서를 가게 될 줄이야. 무슨 일로 오셨어요? 경찰관이 물었어요. 사기.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요? 어떤 사기인데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며느리의 전화, 미국 유학 거짓말 5천만 원. 경찰관이 진지해졌어요. 어르신, 잠시만 기다리세요. 담당 형사님 모시고 올게요. 10분쯤 지나서 형사가 나왔어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어르신, 저는 김정훈 형사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조사실로 들어갔어요. 형사가 의자를 권했어요. 어르신, 처음부터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다시 한번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이번엔 더 자세하게요. 형사가 메모하며 들었어요. 어르신, 며느리분이랑 통화 녹음 같은 건 있으세요? 아니요. 생각도 못했어요. 문자는요? 문자는 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며느리가 보낸 문자들을 보여줬어요. 어머님, 입금 확인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이가 나중에 꼭 은혜 갚을게요. 형사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은행 거래 내역도 필요해요. 어르신, 은행에 가서 거래 내역서 떼올 수 있으세요? 네, 할 수 있어요. 좋아요. 그리고 민준이. 손주분 진술도 필요해요.
본인이 미국 간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진술이요. 민준이를 불러야 하나요? 네. 중요한 증인이에요. 저는 민준이한테 전화했어요. 할매? 민준아, 지금 어디야? 집에 있어요. 왜요? 경찰서로 올 수 있어? 경찰서요? 왜요? 할매가 신고했어. 알겠어요. 지금 갈게요. 30분 뒤 민준이가 경찰서에 도착했어요. 교복을 입고 있었어요. 할매, 민준아 고마워. 형사가 민준이한테 물었어요. 민준 학생, 미국 교환학생 간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처음 들었어요. 부모님한테서도 그런 얘기 없었고요. 네. 저는 미국 갈 생각도 없었어요. 언제부터 학원 다녔어요? 3월부터요. 고2 되면서 시작했어요. 4월에도 계속 다녔고요. 네. 하루도 안 빠지고 다녔어요. 선생님들이 증명해 줄 수 있어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진술서 작성해 주세요. 민준이가 진술서를 썼어요. 떨리는 손으로요. 할매, 이거 쓰면 엄마 아빠가 잡혀가요. 그럴 수도 있어. 할매, 미안해요. 왜 내가 미안해? 내 잘못이 아닌데. 그래도 제 엄마 아빠인데. 민준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민준아, 울지 마. 할매가 더 미안해. 내가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우리는 서로 껴안고 울었어요. 경찰서 조사실에서요. 다음 날 형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며느리분 소환하려고 하는데 주소 좀 알려주시겠어요? 저는 아들 내 집 주소를 알려줬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오라고 할게요. 며느리가 경찰서에 오래요. 제 며느리가요. 그날 밤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무슨 짓이에요? 성훈아.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요. 지영이 내일 출석하래요. 당연하지. 사기쳤으니까. 사기라니요. 우리가 언제 사기쳤어요? 민준이 미국 안 갔잖아. 그건 뭐? 거짓말한 거 아니야? 엄마가 민준이까지 끌어들였어요. 어떻게 손주를 경찰서에 데려가요? 민준이가 먼저 가자고 했어. 할매 돈 돌려받아야 한다고. 엄마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도 살아야지. 5천만 원이 없으면 나 어떻게 살아? 돈 드릴게요. 갚아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언제 갚을 건데? 5천만 원을? 시간 좀 주세요. 얼마나? 1년. 아니 2년. 안 돼. 나 당장 필요해. 엄마. 그리고 성훈아, 너도 알았지? 지영이가 도박했다는 거. 3천만 원을 카지노에 날렸다는 거. 그것도 몰랐어? 아들이? 알았어요. 알았으면서 왜 말 안 했어? 지영이가 자살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엄마 돈을 속여서 빼앗은 거야. 엄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지영이가 매일 울면서 죽고 싶다고. 그럼 나는 죽어도 돼? 그게 아니고. 성훈아, 너 내 아들 맞아? 엄마. 30년 동안 키웠어. 대학 보냈어. 결혼시켰어. 그런데 이게 뭐야? 이게 효도야? 죄송합니다, 엄마. 죄송하면 다야. 5천만 원 돌려줘. 지금 당장. 지금은 없어요. 그럼 며느리 보고 성형한 거 다시 없애. 2천만 원어치. 엄마. 그리고 도박으로 날린 3천만 원도 어떻게든 구해와. 빚을 내든 뭘 팔든. 엄마, 그게 어떻게? 못하겠으면 감옥 가든지.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제 아들한테 이렇게 말한 게 처음이었거든요. 다음 날 며느리가 경찰서에 왔대요. 형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며느리분이 왔는데요. 어르신도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갈게요. 저는 경찰서로 갔어요. 조사실 앞에서 며느리를 봤어요. 박지영, 제 며느리요. 예전보다 얼굴이 달라져 있었어요.
주름이 없어지고 코가 높아지고 눈도 커져 있었어요. 제 돈으로 한 성형이었죠. 며느리가 저를 봤어요.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형사가 우리를 조사실로 불렀어요. 박지영 씨 앉으세요. 며느리가 의자에 앉았어요. 저는 며느리 맞은편에 앉았어요. 박지영 씨 4월 15일에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죠? 네. 뭐라고 했어요? 민준이가 미국 교환학생 간다고 했어요. 사실이었나요? 아니요. 왜 거짓말했어요?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빚이 있었어요. 무슨 빚이요? 도박 빚이요. 얼마나요? 3천만 원이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5천만 원을 받아낸 거예요. 네. 나머지 2천만 원은요? 며느리가 얼굴을 가렸어요. 성형수술 했어요. 형사가 서류를 봤어요.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2,300만 원 결제했네요. 눈, 코 주름 제거, 리프팅. 며느리가 계속 울었어요. 박지영 씨, 이게 사기죄라는 거 알아요? 네. 형법 제347조 사기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어머님. 어머님, 제발. 며느리가 저한테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쳤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도박 빚 때문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죄송합니다. 돈 갚을게요. 꼭 갚을게요. 언제? 시간을 주세요. 얼마나? 2년. 아니 3년. 안 돼. 어머님. 나 당장 필요해. 가게 월세 내야 하고 생활비 써야 해. 그럼 제가 일을 더 할게요. 아르바이트라도. 내가 아르바이트에서 5천만 원 벌려면 몇 년 걸리는데? 며느리가 말이 없었어요. 박지영 씨. 네. 넌 감옥 갈 각오돼 있어. 민준이랑 서연이 생각은 안 해? 엄마가 감옥 가면 애들이 어떻게 되는데? 며느리가 더 세게 울었어요. 제발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애들 생각해서라도. 애들 생각은 너나 해. 너 때문에 민준이가 경찰서까지 왔어. 자기 엄마 고소하러. 민준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할매 돈 돌려받아야 한다고 했어. 16살 애가. 며느리가 바닥에 엎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형사가 저를 봤어요. 어르신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고소는 유지할게요. 돈부터 받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님, 그럼 돈 마련하면 고소 취하해 주실 거예요. 전액 다 마련하면 생각해 볼게. 네, 꼭 마련할게요. 언제까지? 한 달. 주세요. 안 돼. 일주일. 일주일이요? 그건 너무. 일주일 안에 못 구해오면 재판 가는 거야. 며느리 얼굴이 하얘졌어요. 저는 경찰서를 나왔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할매, 엄마 어떻게 됐어요? 일주일 안에 돈 구해오래. 5천만 원을요? 일주일 안에요? 응. 그게 가능할까요? 모르겠다. 할매, 저 알바 구할게요. 편의점이라도. 민준아, 너는 공부나 해. 하지만 할매 걱정은 할매가 할게. 너는 내 할 일이나 해. 네.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며느리가 일주일 안에 5천만 원을 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알면서도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며느리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형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며느리분이 연락이 없네요. 재판 진행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검찰에 송치하겠습니다. 며느리가 검찰로 넘어갔어요. 그날 저녁 아들이 찾아왔어요.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왜 왔어? 엄마 제발,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봐주면 돈 생겨. 저희가 집을 팔게요. 집을? 네, 지금 사는 아파트요. 팔면 5천만 원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너희는 어디서 살 건데? 월세 구할게요. 작은 데라도. 민준이랑 서연이는 같이 살죠. 아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집 앞 계단에서요. 엄마 제발요. 지영이가 감옥 가면 우리 가족 다 망해요. 민준이랑 서연이도. 엄마 없으면 안 돼요. 저는 아들을 쳐다봤어요. 제 아들이 이렇게 작아 보인 적이 없었어요. 성훈아. 네, 엄마. 넌 정말 지영이가 도박하는 줄 몰랐어? 알았어요. 언제부터? 작년부터요. 작년부터 알았으면서 왜 말 안 했어? 말렸어요. 엄마. 정말 말렸어요. 근데 지영이가 안 들었어요. 그래서 내 돈까지 갖다 바친 거야. 죄송합니다. 너도 공범이야. 알지? 네. 너도 감옥 갈 수 있어. 알아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집 파는데 시간 얼마나 걸려? 한 달쯤요? 한 달 안에 팔고 돈 전부 내놔. 그럼 고소 취하해 줄게. 정말요, 엄마? 대신 조건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민준이랑 서연이는 내가 키울 거야. 네? 나랑 같이 살 거야. 너희는 따로 살고. 엄마. 그게 무슨. 싫으면 재판 가든지.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한 달 뒤 아들 내 집이 팔렸어요. 5,200만 원에요. 아들이 5천만 원을 제 통장에 넣었어요. 제 돈이 돌아온 거예요. 엄마 입금했어요. 확인했어. 그럼 고소는 취하할게. 형사한테 연락할게. 고맙습니다, 엄마. 고맙긴. 당연한 거지. 민준이랑 서연이는 이번 주말에 데리고 올 거야. 네. 아들이 돌아갔어요.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주말 민준이랑 서연이를 데리러 갔어요. 아들 넷의 집은 작은 투룸이었어요. 예전 아파트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였죠. 할매. 서연이가 달려왔어요. 13살짜리 손녀예요. 서연아, 보고 싶었어. 할매, 우리 할매 집에서 살아요. 응. 할매랑 같이 살 거야. 좋아. 할매 집이 더 넓어요. 민준이는 조용히 짐을 쌌어요. 민준아, 괜찮아? 네, 할매. 괜찮아요. 엄마 아빠랑 떨어져 사는 거. 괜찮겠어? 할매가 있잖아요. 민준이가 웃었어요. 억지로 웃는 것 같았지만요. 며느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아들만 나와서 인사했어요. 엄마, 애들 잘 부탁드려요. 걱정 마. 엄마가 잘 키울게. 주말에는 애들 보러 가도 돼요. 안 돼.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요? 응. 그것도 내가 허락했을 때만. 알겠습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민준이와 서연이를 데리고요. 와. 할매 집 오랜만이에요. 서연이가 방방 뛰었어요. 서연아, 너는 이 방 쓸래? 할배 책 있던 방. 네, 좋아요. 민준이는 저쪽 작은 방. 네, 할매. 저는 저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소박한 저녁이었어요. 할매,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할매, 저 내일부터 학교 가요. 응. 전학 절차는 다 끝났어. 할매 동네 학교 다니는 거예요. 응. 좋아요. 새로운 친구 사귈 수 있겠다. 서연이는 밝았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조용했어요. 민준아, 괜찮아? 네, 할매. 엄마 아빠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해. 괜찮아요. 정말? 네.
할매랑 있는 게 더 좋아요. 민준이가 웃었어요. 이번엔 진짜 웃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부터 민준이랑 서연이랑 같이 산다. 5천만 원도 돌려받았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다. 아들과 며느리가 너무 작아 보였다. 내가 너무 독했나?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내 노후 자금이었다. 그리고 거짓말한 건 용서할 수 없다. 시간이 흘렀어요. 3개월, 6개월. 민준이와 서연이는 제 집에 적응했어요. 할매, 학교 다녀올게요. 조심히 다녀와. 할매, 저 친구랑 놀다 올게요. 어두워지기 전에 들어와. 아이들 웃음소리가 집을 가득 채웠어요. 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왔어요. 애들 보러요. 민준아, 서연아, 아빠 왔다. 아빠. 애들은 아빠를 반겼어요.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뭔가 거리가 있었어요. 며느리는 오지 않았어요. 얼굴을 못 보겠다고 했대요. 1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영이가 도박 끊었대요. 정말? 네. 병원 다니면서 치료받고 있어요. 많이 좋아졌대요. 그래. 잘 됐네. 엄마, 그래서 지영이가 엄마한테 사과하고 싶대요. 직접 만나서. 안 되면 괜찮아요. 근데 지영이가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알았어. 만나볼게. 정말요? 고맙습니다, 엄마. 며칠 뒤 며느리를 만났어요. 동네 카페에서요. 며느리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살이 빠지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어요. 예전에 한 성형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풀린 것 같았어요. 어머님.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앉아. 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커피 마실래? 아니요. 괜찮아요. 나는 마실 거야. 저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며느리는 물만 마셨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매일매일 후회하면서 살아요. 며느리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도박도 끊었어요. 병원 다니면서 상담받고 있어요. 다시는 그런 짓 안 할 거예요. 그래. 어머님, 민준이랑 서연이는 잘 지내고 있나요? 잘 지내.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제가 엄마 자격이 없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제 자식인데 너무 보고 싶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지영아. 네, 어머님. 너 진짜 변했어? 네, 변했어요. 도박 다시 안 해? 절대 안 해요. 맹세할게요. 그리고 거짓말도 안 해? 네, 다시는 거짓말 안 해요. 저는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진심인 것 같았어요. 알았어. 그럼 주말에 애들 데리고 와. 네? 정말요? 응. 애들도 엄마 보고 싶어 하더라. 어머님. 감사합니다.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잘할게요. 다시는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그래. 믿어볼게. 주말 아들과 며느리가 왔어요. 1년 만에 며느리가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엄마. 서연이가 며느리한테 달려갔어요. 서연아. 엄마 딸. 며느리가 서연이를 꼭 안았어요. 둘 다 울었어요. 민준이는 조금 망설이다가 다가갔어요. 엄마. 민준아.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며느리가 민준이도 안았어요. 저는 주방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게 가족이지. 싸우고 미워해도 결국 가족인 거야.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다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할매, 이거 맛있어요. 그치? 할매가 너희 좋아하는 거 다 했어. 고마워요, 어머님. 며느리가 말했어요. 괜찮아. 어머님, 제가 앞으로 매주 반찬 만들어 올게요. 너 일 안 해? 아니요.
요즘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어요. 편의점에서요. 편의점? 네. 돈도 벌고 시간도 때울 수 있어서요. 그리고 빚도 갚아야 하고요. 빚? 성형외과 할부금이 남아 있어요. 그거 갚고 있어요. 며느리가 쑥스럽게 웃었어요. 바보 같았어요. 그 돈으로 성형을 하다니. 차라리 어머님한테 제대로 쓰라고 드렸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면 됐어. 네, 어머님. 시간이 더 흘렀어요. 2년이 지났어요. 민준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갔어요.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이었어요. 할매, 저 대학 붙었어요. 진짜? 우리 민준이 대단한데? 장학금도 받았어요. 전액 장학금이요. 그래? 정말 잘했다. 민준이는 할매 집에서 대학을 다녔어요. 통학하면서요. 서연이도 고등학생이 됐어요. 할매, 저도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갈 거예요. 그래, 우리 서연이도 할 수 있어. 며느리는 계속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그리고 주말마다 반찬을 만들어 왔어요. 어머님, 이번에는 갈비찜 해왔어요. 고마워. 어머님, 건강하세요? 응, 괜찮아. 며느리와 저는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대화는 했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상담사 자격증 땄어요. 상담사? 네. 도박 중독 상담사요. 제가 겪었던 일을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 주고 싶어서요. 그래? 잘했네. 이제 병원에서 자원봉사 시작했어요. 도박 중독으로 고생하는 분들 상담해 드리는 거요. 좋은 일 하네. 네. 제가 받은 도움을 이제 돌려주고 싶어요. 며느리가 달라졌어요. 진짜로요. 3년째 되는 해 추석이었어요. 우리는 다 같이 모였어요. 아들, 며느리, 민준이, 서연이, 그리고 저까지요. 건배, 건배. 우리는 잔을 부딪혔어요. 어머님, 송편 드세요. 며느리가 송편을 제 앞에 놓았어요. 고마워. 어머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뭐가? 민준이랑 서연이 키워주셔서요. 제가 못난 엄마인데 어머님이 잘 키워주셨어요. 당연한 거지. 내 손주인데. 그래도 정말 감사해요. 며느리 눈에 또 눈물이 고였어요. 지영아, 이제 그만 울어. 옛날 일이야. 네. 근데 생각할 때마다 너무 죄송해서. 이제 됐어. 다 지나간 일이고 너도 많이 변했잖아. 어머님. 그리고 돈도 다 받았고. 네. 근데 어머님께 갚을 게 돈만이 아니잖아요. 뭐? 시간이요. 제가 어머님 시간을 너무 많이 뺏었어요. 어머님은 편하게 노후 보내셔야 하는데 손주들 키우느라 고생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고생이야. 나는 좋았어. 정말요? 응. 민준이랑 서연이 덕분에 외롭지 않았어. 정말이었어요. 손주들이 있어서 저는 외롭지 않았어요. 어머님 사랑해요. 며느리가 처음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나도. 우리는 껴안았어요. 민준이가 말했어요. 할매, 저 내년에 군대 가요. 벌써? 시간 빠르다. 할매, 제가 군대 갔다 오면 취직할게요. 그리고 할매한테 용돈 드릴게요. 괜찮아. 민준이는 내 미래 준비해. 아니에요. 할매 덕분에 제가 대학 다닐 수 있었어요. 은혜 갚을게요. 민준이가 웃었어요. 서연이도 말했어요. 저도요. 저도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할매한테 드릴 거예요. 고마워. 우리 서연이.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제 됐어. 다 지나간 일이야. 아니에요. 제가 못난 아들이었어요. 엄마를 속이고. 정말 죄송했어요. 성훈아, 너도 이제 철 들었잖아. 그걸로 됐어. 엄마. 아들도 눈물을 닦았어요.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했어요. 옛날 일, 지금 일, 앞으로 일. 할매, 저 졸려요. 서연이가 하품을 했어요.
그래, 자야지. 내일 또 놀아야지. 네. 모두 잠자리에 들었어요.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았어요.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가족 다 모였어요. 힘든 일도 있었지만 이제 다 괜찮아요. 남편 생각이 났어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남편이요. 당신이 보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잘 살고 있어요. 손주들도 잘 크고 있고요. 눈물이 났어요. 그리운 눈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모두 일찍 일어났어요. 할매 아침 먹어요. 그래 그래. 우리는 다 같이 아침을 먹었어요. 며느리가 만든 북엇국이었어요. 맛있다. 그치? 지영이가 요리 실력이 늘었어.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침을 먹고 아들 네 가족은 돌아갔어요.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 할매 안녕. 그래, 안녕. 집이 조용해졌어요. 민준이는 도서관 가고 서연이는 친구 만나러 가고. 저는 혼자 설거지를 했어요. 이제 다 지나갔구나. 힘들었던 시간이. 3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5천만 원을 송금하던 그날, 민준이를 학원에서 발견했던 그날, 경찰서에 갔던 그날. 모두 힘든 기억이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들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나도 할 수 있구나. 싸울 수 있구나. 예전에 저라면 그냥 참았을 거예요. 며느리한테 속았어도 돈을 잃었어도 그냥 가족인데 뭐 하면서 넘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저는 싸웠어요. 제 권리를 찾았어요. 그리고 결국 이겼어요. 물론 쉽지 않았어요. 가족을 고소한다는 게요. 아들을 경찰서에 세운다는 게요. 며느리를 조사실에 앉힌다는 게요. 마음이 아팠어요. 밤마다 울었어요. 내가 너무 독한 건가? 너무 냉정한 건가? 하지만 아니었어요. 저는 제대로 한 거예요. 거짓말은 용서할 수 없어요. 가족이라도요. 그리고 제 노후 자금이었어요. 그 돈 없으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저도 살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어요.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왔어요. 요즘 가족 간 금융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심각한데요. 제 이야기 같았어요. 나만 당한 게 아니구나. 세상에는 저처럼 속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신고 못하는 사람도 많겠죠. 가족이니까 창피하니까. 저는 신고했어요. 용기 내서요. 그리고 돈을 돌려받았어요. 잘한 거야. 내가 잘한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오후에 동네 노인정에 갔어요. 친구들을 만나러요. 영자 씨, 오랜만이야. 그래, 건강했어? 응. 근데 영자 씨 며느리랑은 잘 됐어? 응. 이제 괜찮아. 다행이다. 그때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이순덕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영자 씨 진짜 대단해. 나 같으면 못했을 거야. 아니야. 누구나 할 수 있어. 아니야.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 다른 할머니들도 말했어요. 영자 씨 이야기 들으면서 나도 배웠어. 나도. 가족이라고 무조건 참는 게 아니구나 싶었어. 맞아. 우리도 권리가 있는 거잖아. 여러분 제 이야기 들으셨죠? 저는 박영자예요. 올해 79이에요. 3년 전 저는 며느리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5천만 원을요.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처음에는 울기만 했어요. 억울하고 분하고 창피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경찰서에 갔어요. 신고했어요. 가족이었지만요. 그리고 싸웠어요. 제 권리를 위해서요. 쉽지 않았어요. 아들과 며느리를 경찰서에 세우는 게요. 법정에 세우는 게요.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많이요. 하지만 결국 이겼어요. 돈도 돌려받았고 며느리도 변했고 가족도 다시 모였어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심하세요. 가족이라도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믿지 마세요.
이상한 일 있으면 확인하세요. 꼭요. 그리고 사기당했으면 신고하세요. 창피한 게 아니에요. 용기예요. 가족인데 어떻게 신고해? 하지 마세요. 잘못한 사람이 벌 받는 게 맞아요.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떨렸어요. 하지만 했어요. 그리고 후회 안 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힘들어도 무서워도 창피해도요. 신고하세요. 싸우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도 권리가 있어요. 나이가 많아도요. 약해 보여도요. 저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걸 잊지 마세요. 지금도 누군가는 저처럼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가족을 신고해도 될까? 내가 너무 독한 건 아닐까? 아니에요. 독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잘못한 사람이 벌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 내세요. 저도 76에 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도 저는 손주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민준이는 대학생이 됐어요. 서연이는 고등학생이 됐어요. 며느리는 변했어요. 진심으로요. 아들도 철이 들었어요. 우리 가족은 다시 가까워졌어요. 물론 예전 같지는 않아요. 완전히 같을 순 없죠. 하지만 괜찮아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제가 싸운 덕분에 가능한 일이에요. 만약 제가 그냥 참았다면 돈도 못 받았을 거고 며느리도 안 변했을 거고 가족도 망가졌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싸웠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싸우는 게 미덕이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도 힘이 있어요. 법이 우리 편이에요. 용기만 내면 돼요. 저도 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건강하세요. 조심하세요. 그리고 힘내세요. 우리는 약하지 않아요. 우리는 강해요. 고맙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